앞으로의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이런 요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 국회의장의 중립성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특검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보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잔치도 특검하겠다라고 일각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조국에 대해서 왜 수사했는지, 그리고 황운하 유죄를 이미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왜 수사했는지까지도 특검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점점 이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계속 길어져요. 특검 대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사태 수사 과정, 황운하 연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 과정, 이거를 특검으로 뭘 보겠다는 건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나. 민심에 부응하려면 특검 확대를 주저할 필요 없다.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렇게 되면 조국을 왜 수사했냐, 황운하를 왜 수사했냐라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조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검찰의 어떤 과잉 수사는 없었는지, 황운하와 관련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검찰의 어떤 과잉된 수사는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조국은 2심까지 유죄, 황운하는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자성이 하나도 없다, 반성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를 수사한 검찰을 특검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미로도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향후 국회의장들은 이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 박지원 이 두 분 하는 얘기 보면 자당의 어떤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뭐 그건 떠나서 아니 조국 황운하를 왜 수사했는지, 어떻게 수사했는지까지 특검을 해야 하나? 아무리 선거에 이겼더라도 국민들이 저것까지 허용했다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일이잖아요. 예. 정작 하고 싶었던 건 조국 혁신당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왜 수사했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제 국회의장,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이제는 자동문으로 다 열어줘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이면 특검이면 특검, 특별법이면 특별법, 모든 것들을 일사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어떤 사법적 시스템마저 무너뜨릴 수 있게 검찰이 뭔가 우리 입맛에 맞지 않게 움직였던 게 있다면 언제든지 겁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이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 얘기 꺼내기 조금 면구하니까 조국 혁신단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이 같은 겁박 정치를 진행할 거였다면 선거 때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랬습니까? 예. 아마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진행할 거였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선거에 이재명이 민주당에게 조국 혁신당에 이렇게 많은 표를 몰아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선택해줬던 국민들의 민심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들이 넘쳐났고, 당시에 상임위원장, 국회 부의장까지 다 민주당이 해라, 국민의힘이 모든 걸 양보했거든요. 그렇게 임대차 3법 등 일괄 처리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그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니까 딱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민심이 거꾸로 돌아섰거든요.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왜 많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민심을 몰아주지 않는지, 그 답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들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선훈 전 행정관님, 이것도 특검할 사안인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부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특검의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발언
듯한 발언도 했어요. 거기 이제 그 기자 그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특검 확장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냐 이래서 아마 원론적인 수준에서 지금 정치 검찰을 굉장히 이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나왔던 뭐 조국 그다음에 황운하 같은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 잘하셨듯이 민주당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황운하 원내대표 이야기는 뭐 거기 이야기에서 아이디어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생 우선 이렇게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발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한 축으로는 뭐 그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 대책단 특검 뭐 정치검찰 대책단에서는 이렇게 강경한 목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목소들이 너무 막 민주당의 주요 주장처럼 보인다고 하면은 민주당한테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이런 주장들이 실제 뭐 의제까지 올라오고 뭐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유죄, 3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수사한 수사 과정을 특검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글쎄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여선홍전 행정관도 동의할 수 없다. 조기현 변호사님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사건 이미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 네. 자체에 대한 특검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예. 이것은 상권 분리 원리에 위배이 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저런 기류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검찰 수사 자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유우성 간첩 그 조작 사건 같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건 사례들이 있고 늘 민주당은 특히 이 정권에 들어서 이 부분을 주목해 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이디어 차에서 막 나오고는 있는데 여선홍 행정관 말씀대로 이게 당의 공식 논의국에서 여러 가지 걸러지겠죠. 특검 모든 사안을 다 특검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특검으로 간다. 이렇게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야,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두 분도 지금 동의 못 하시는 얘기예요? 김관선 변호사님. 근데 이제 조기현 변호사나 여선 행정관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또 법률가 차원에서 저는 완전히 뭐 합당한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 저건 일종의 모락모락 김을 피워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약간 뭐 저의 의심이 뭐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을 좀 볼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정경심 교수 이미 확정됐지 않았습니까? 조민 처벌 받았고요. 예. 본인 징역 2년 실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1심, 2심 다 받았지 않습니까? 황운하 징역 3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이걸 이미 판결까지 받고 또 확정된 것도 있는데 왜 이럴까? 첫 번째 의도는요. 이걸 자체를 김을 피워서 뭔가 연기를 피워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관련된 수사도 한번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의 동향을 좀 보고 있고 이걸 끌고 가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된 부분도 다시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첫 번째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검을 하잖아요. 그럼 특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재심을 청구하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야, 이게 그 뒤집어 보려고 해도 뒤집힐 수 있을 게 아닐 텐데요. 아니 안 되죠. 예. 저는 뭐 100% 이건 실패할 거라 보는데 지금 저 누구죠? 부산대 노 학자인가요? 네. 그 사람이 뭐 직무권 남용했고 고소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검찰이 잘못한 거 가지고 있으면 그놈 가지고 재심하기 위해서 지금 고소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절차 과정에서 검찰이 약간 유법 행위를 나온 것이라도 하나도 발견되면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걸 잡아내서 처벌받게 하고 그걸 가지고 재심 관련 의도도 제가 볼 때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해봤자 뭐가 있겠느냐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저 말이 되는 소리야? 뭐 수사를 왜 특검을 해? 이미 확정 판결도 나고 그다음에 선고까지 받은 사안을. 근데 아마 깊게는 그런 생각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돼서 여러 차례 사법적으로 뭔가 뒤집어를 했었지만 결국은 뒤집지 못했고 끝까지 유죄가 됐죠. 글쎄 한명숙 전 총리 건도 못 뒤집었는데 점점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민주당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지도부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밝혀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대책단 언저리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